네, 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찰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신일그룹 경영진의 투자 사기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앞으로 그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수사 주체를 강서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옮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신일그룹은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데다 핵심 경영진이 별건 사기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거나 법정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 사기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지난달 27일 투자자들이 원하면 코인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히고 이어 1일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홈페이지에 1차로 환불 및 보상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모임에서는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 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기개발 사업이 확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요인이 생기면 일정, 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기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 환경, 기술 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 비용, 일정,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 점검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동 조선해양에 이어 10일 STX 조선해양까지 법정 관리행위 거론되면서 중소조선사뿐 아니라 대형 조선사들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였지만 조선업의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 더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권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은 10일 새벽 STX 조선 사측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과 정부가 더는 부실 조선사 연명을 위한 지원에 매달리지 않고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 가능성과 회생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냉정하게 정리 수순을 밟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업계에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5조 8천억 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도 더욱 철저한 자구안 이행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채권단의 중소조선사 처리 방향을 보면 더 이상 구조조정의 대마불사 관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한 번 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아무리 대형 조선사라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2011년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 연간 수주량 순위에서 해외 조선사에 밀리게 되면서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현재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업계 스스로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권문혁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모험적 투자를 통해 선도 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대 핵심 선도 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입니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오늘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블록체인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에 역대 최대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제사격연맹 본부가 있는 독일 미넨 시각으로 대회 30일 전인 지난 1일 자정 마감한 엔트리 접수 결과 91개국에서 선수 3,417명, 임원 838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제사격연맹 본부가 있는 독일 미넨 시각으로 대회 30일 전인 지난 1일 자정 마감한 엔트리 접수 결과 91개국에서 선수 3,417명, 임원 838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개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독일, 중국, 인도, 미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은 100명 이상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대회 조직위는 1978년 서울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이후 40년 만에 아시아에서 대회가 열려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가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쿼터를 부여한 첫 번째 국제 사격대회인 점 때문에 역대 최대 선수단이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국제사격연맹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120년 역사의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이번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60개의 쿼터가 걸려 있습니다. 네, 홍천과 의성이 40도를 넘는 등 111년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도 강릉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폭염에 집 베란다에 놔둔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되기도 하였으며 지난 1일 강원도 홍천에서는 폭염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팽창하면서 고속도로 표면이 솟아오르며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일 오후 5시 12분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과 내부에 있던 가구, 매트리스 등을 전부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폭염 때문에 전국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7월 평균 기온이 이미 예년 8월 기온을 넘어섰는데요. 올여름 폭염 질환자는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취약성 지수에 따르면 특히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극심합니다. 창원 35도, 진주 36도, 밀양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36도를 넘나드는 폭염 경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입추에도 열대야는 나타나겠습니다. 어제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을 예방하는 기본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 기준으로는 남해군과 합천군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은 낮 시간 활동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립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